북한이 6일 오전부터 환강댐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수공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목함지뢰가 유실될 수 있다며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강댐 방류를 시작한다는 북한의 통보는 없었습니다. 김정은의 인권유린 사례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적힌 미 국무부 보고서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미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인권 제재 리스트에 김정은의 이름이 올라갈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올 여름엔 8월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공군 기상단이 전망했습니다. 엘니뇨가 약화되고 라니냐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국방부는 과감한 지휘 조치와 재난 예방 대응 활동을 강화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6일 오전 6시부터 환강댐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환강댐 방류 사실을 통보해오지 않았으며 수공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지만 목함질의 유실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북한이 6일 오전 6시를 전후해 환강댐 방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오전 6시경부터 환강댐 수문을 순차적으로 개방해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으며 방류 전 우리 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환강댐은 군사분계선에서 북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댐으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을 방류하면 임진강 하류 연천군 일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환강댐은 2009년 2월 저수용량 3억 5천만 톤 규모로 완공된 중형급 댐으로 우리나라의 청평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환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군 당국으로부터 환강댐 방류 사실을 통보받고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방류를 수공이라기보단 폭우에 따른 수위 조절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폭우로 수위가 높아진 환강댐의 자연스러운 방류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 임진강 야영객 6명의 사망 직후 이뤄진 남북회담에서 환강댐 방류 시 방류량과 이유 등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이후엔 사전 통보 없이 환강댐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인근에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의 유실 가능성이 크다며 인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고의로 목함지뢰를 방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진강 주변과 한강 하구 등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250여 발을 수거했습니다. 군은 주민 안전을 위해 북한과 인접한 하천과 해안 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목함지뢰를 탐색 수거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공군 기상단이 2016년 하계 기상 전망을 발표하면서 라니냐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심예슬 아사의 보도입니다.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인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공군 기상단이 지난 5일 국방부가 주관한 2016 하계 전군 재난관계관 회의에서 올 여름 기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부대는 이번 여름에는 엘니뇨가 약화되고 라니냐가 발생해 8월까지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동태평양 해수온도가 낮아지는 해류 이변 현상인 라니냐 발생 시에는 강수량이 여름 후반에 집중돼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잦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 경로도 한반도 서남해안으로 진입해 동해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돼 대형 재난 가능성이 커집니다. 과거 1984년과 1998년 슈퍼 엘니뇨 이후 찾아온 라니냐로 인한 강력한 집중호우는 각각 250여억 원과 1조 5천여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 피해와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예방적 차원의 선제적인 재난대책본부 운영과 과감한 지휘 조치체계 유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호우가 시작되면 위험 지역에는 절대 병력을 투입하지 말고 대민 지원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휘 감독도 강화할 것을 전군 재난관계관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김정은의 인권유린 사례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적힌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미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발표하는 인권 제재 리스트에 김정은의 이름이 올라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하는 인권제재 대상자에 김정은의 이름이 올라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인권유린 사례와 책임을 적은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가 이번 주 중 미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국무부의 보고서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 법은 국무부 장관이 인권유린과 내부 검열에 책임이 있는 북한 인사들과 그 구체적인 행위들을 파악해 120일 안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 시한은 지난달 16일로 이미 지났습니다. 대북제재 강화법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대통령이 인권제재 대상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 외교관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사태에 초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보고서 제출 시점에 맞춰 인권제재 리스트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미 해병대가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공지전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 병과의 기능을 통합해 실시하는 최초의 훈련으로 한미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한미 해병대가 유사시 북한 후방 해안으로 상륙 침투해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공지전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 병과의 기능을 통합해 실시하는 최초의 훈련입니다. 우리군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800여 명과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 해병대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우리군은 상륙 돌격 장갑차를 비롯해 K-55 자주포와 K-1 전차 등 1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했고 미 해병대는 UH-1I 공격 헬기와 M777 155mm 견인포 등 50여 대의 장비를 대거 투입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은 상륙작전 이후 상황에서 제대별 전투 기술을 숙달하고 공지전투 훈련과 인도적 민사지원 훈련까지 3단계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의 핵심으로 꼽히는 2단계 공지전투 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공중과 지상의 통합화력으로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적진 깊숙이 돌격해 적의 중심지를 파괴하는 훈련입니다. 적의 중심을 파괴하는 지상작전 수행 능력 배양에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공중과 지상에서 공격 헬기와 K-55 자주포, K-1 전차 등 통합화력을 운영하여 적의 전투력을 저하시키고 병력들이 수송 헬기와 KAV, 차량 등을 이용해 적의 핵심 시설을 신속하게 확보합니다. 이어서 적이 아군의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 설치한 지뢰지대를 제거하고 K-1 전차와 AH-1W 공격 헬기의 엄호하에 차량에 탑승한 한미 연합부대가 최종 목표 지점을 탈취하며 훈련이 종료됩니다. 한미 해병대는 한미 동맹의 최선봉에 위치한 가장 강력한 부대로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적의 어떠한 위협에도 강력하게 응징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는 24시간 이내로 어디든 출동 가능한 연대급 신속기동부대로 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적 재해재난 시에도 대응 가능한 물자와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상대로 국제 화학방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시작해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했는데요. 사흘차 훈련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훈련장. 군복을 착용한 동남아 지역 화학 방호 분야 관계관들이 설명에 귀 기울입니다. 교육 사흘차인 6일엔 인체와 차량, 장비의 제독 실습이 진행됐습니다. 시범 장병들이 화학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인체를 제독하는 방법을 행동으로 펼쳐 보입니다. 우선 방탄모와 개인 장구류, 전투화 등을 벗고 개인 제독을 실시합니다. 인체 제독소에 들어가 혹시 묻어있을지 모를 화학물질을 씻어내면 제독이 종료됩니다. 차량 제독의 경우
4단계로 나뉘어 이물질 제독과 내외부 제독, 재세척을 거쳐 진행됩니다. Contaminated with CBRNE contaminated, then we are taught how to do decontamination process, and ROCA CBRNE D has a well equipped, and we really appreciate for the training that we received from ROCA.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국제화학방호교육. 태국과 부탄 등 12개 나라 화학방호 분야 관계관 25명이 참가해 우리 군의 화학방호 기술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화학테러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대화학테러 시범 등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학방호 분야 관계관들은 교육에 이어 실습을 해보며 뜨거운 열의를 보였습니다. 국제 화생방 방호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화생방 장비 물자를 소개하고 화생방 방호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55개 나라에서 261명이 참가한 국제화학방호교육. 우리 군의 우수한 화생방 장비와 방호 기술을 전수해 동남아 지역 화생방 대응 능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은자회가 6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국가유공자 합동봉안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안장식은 박종길 대한민국 무공수은자회 회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황인권 51사단장과 유가족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됐습니다. 수원과 성남, 평택 등 31개 시군 지역에서 수습한 고 이우근 중령 등 26위에 대한 안장식을 통해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국가유공자 유해는 국립서울연충원과 국립대전연충원 등의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그동안 이름 모를 산하에 묻혀 계시던 선배 전우들의 유해를 수습하여 합동 안장식을 통해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일은 우리 후손들의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무공수은자회는 엄숙하고 성대한 연결식을 통해 국립현충원에 정중히 모시는 합동봉안 안장식을 매년 5차례 이상 거행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밤낮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저희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들도 여러분들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국군 장병 여러분, 앞장서서 국가 방위에 힘써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저희는 항상 든든합니다. 힘차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만큼 건강도 꼭 챙기세요.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있어 오늘도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잊지 않고 항상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항상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하시고 계신 대한민국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땀 흘리며 열심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안전한 하루 보람차게 보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응원합니다. 화이팅!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31일까지 국방 청렴 에세이를 공모합니다. 이메일과 우편으로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 청렴 에세이 공모 담당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방부가 오는 29일까지 제15회 병영문학상 작품을 공모합니다. 우편과 인터넷으로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국방교육 정책관실로 문의 바랍니다. 국방부가 오는 9월 10일까지 청소년 나라사랑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국방부는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과 향응, 공금 횡령과 유용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터넷과 모바일 앱, QR코드를 이용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군 기상단이 발표한 올여름 기상 전망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 발생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기상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